네, 뉴스 오늘 화요일은 인천 지역의 이슈를 깊이 있게 살피고 있습니다. 정승현 국민의힘 연수갑 당협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총선이 이제 8개월도 채 안 남았습니다. 총선 네. 얘기부터 좀 해볼 텐데 여야 모두 수도권 승부가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겠죠. 여야 모두에게 수도권 총선 위기론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자, 그 근거는 한국갤럽의 이번 주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자, 일단 서울의 정당 지지율 추이인데요. 자, 국민의힘이 38, 민주당이 29였는데 2주 만에 한 4주 만이죠. 한 달 만에 역전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37%, 국민의힘이 29%까지 서울에서 아주 어렵다라는 지지율 추이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자, 경인 지역으로 가보면 지난 8월 2주차에 34, 34 양당이 동률이었는데 다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떨어졌고요. 민주당은 약 5%포인트 차 리드를 다시 되찾게 됐습니다. 자,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수도권이 상당히 쉽지 않은데 좀 자극적인 보도였을까요? 아니면 양당이 모두 정말 심각하게 봐야 되는 수치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22일에서 24일에 걸쳐서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8월 4주차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면 지지율이 방금 자막에 있었습니다만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모두 29%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각각 37%와 34%를 기록했는데요. 이 결과를 보면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지율 모두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대해서 오차범위 밖에서 뒤지는 결과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여론조사라는 거는 현 지지율보다는 그 추세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 사이의 추세를 보면은 국민의힘은 8월 한 달 내내 하락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민주당은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국회의석을 보면은 수도권 121석 중에서 국민의힘이 17석밖에 차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수도권 위기론이 불거지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당내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러한 수도권 위기론을 너무 지나치게 조성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반면에 수도권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을 중심으로는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위기감에 발로해서 지금 총선 준비에 만전을 기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수도권 위기론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희도 조금 전에 국민의힘 연찬회 소식 전해드렸는데 인천에서 열렸죠. 네.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있었는데 여러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단 김기현 대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도덕성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또 혁명적인 변화다. 윤상현 의원은 수도권 인적 자원이 없다는 이야기들이 많다. 수도권 절대 만만한 곳이 아니다. 총선 위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화에 좀 빗댔습니다. 현 상황을. 윤 대통령 엄석대가 아니라 담임교사다. 홍경인 씨 역할의 엄석대가 아니라 최민식 씨 역할의 담임교사다. 그렇게 보이는 건 당 때문이다. 갸우뚱한 그런 또 발언을 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수도권 위기론을 놓고 여러 얘기들이 나온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당 지도부에서 여러 쓴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어제 연찬의 발언을 보더라도 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이제 안철수 의원과 윤상현 두 어떻게 보면은 좀 당 지도부하고는 좀 결을 달리하는 네네. 비주류 의원들이라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분의 수도권 위기론이 많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여당의 인재가 부족하다는 점, 그다음에 정책이 상당히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인재 영입의 필요성을 상당히 강조를 했고요. 동시에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민생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그 민생 문제를 제대로 충족시켜줄 경제라든가 산업 정책이 상당히 부족하다. 네. 이런 쓴소리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인천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수도권 여론조사 수치에 우리가 연연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 현장을 방문했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시민들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가지고 집권 여당으로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년 총선 승리가 사실 수도권에서 결판이 날 거기 때문에 수도권 승리를 위해서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많은 쓴소리가 나왔다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그게 또 건강한 과정일 수도 있을 텐데, 네. 근데 또 여당 중진들의 역할론도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소위 뭐 경륜과 인지도가 좀 있는 알려진 분들이죠. 나경원 전 의원, 김성태
전 의원 또 현 오세훈 시장, 원희룡 장관 이런 분들 또 유정복 시장까지 중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중진 착출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국민의힘의 경우는 특히 나경원 전 의원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뭐 총선을 앞둔 몸풀기 행보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국회 도서관에서 사단법인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이라는 포럼의 창립식을 가졌는데요. 네. 많은 정치가들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특히 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3.8 전당대회 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로부터 5개월 만에 여의도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고요. 같은 날 원희룡 장관도 친윤석열계라고 불리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포럼 세미나에서 총선 승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하고요. 그 과정에서 여권에서는 특히 원희룡 장관을 상대적으로 좀 선거가 어려운 경기도 지역의 선거를 이끌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가 유정복 인천시장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요. 이렇게 중진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계층과 지역에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경륜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중진들을 앞세워서라도 수도권 위기론을 돌파해서 승리로 가야 한다는 그런 절박함이 묻어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이제 선거 국면이 오면 아무래도 SOC 사회 간접 자본 투자 관련된 내용이 총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대대적인 지역별로 이 SOC 투자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인천은 어떤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인천발 KTX 건설과 GTX A 노선의 조기 개통, 여기에 인프라 예산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합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고요.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 간접 자본 예산을 확충해서 경제 살리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인천 관련해서 인천발 KTX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내년 예산안을 확정함으로써 인천발 KTX가 예정대로 2025년 개통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인천발 KTX는 경기 화성 어천에서 수인선과 KTX 경부선 사이에 3.19k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인천에서 출발하는 KTX가 없지만 인천발 KTX 사업이 완료되면 2025년부터는 수인선 송도역에서 KTX를 이용할 경우에 네. 부산까지는 2시간 20분, 목포까지는 2시간 10분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도래하게 됩니다. 네, 인천발 KTX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번에는 5호선 연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가 경기도와 인천에 각각 5호선 연장 제한 노선을 내도록 했는데 인천이 노선 제한을 보류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요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인천 검단 지역의 상당수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라고 하고요. 인천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대광위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네. 대광이 직권 중재에 동의하는 공문을 발송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경기도와 인천에 대해서 그 대안을 이제 요구를 했는데요. 이 대광위에서 경기도는 이 5호선 연장선 관련해서 서울의 방화에서 김포 장기역까지 28km를 연결하는 대안을 제시했고요. 네. 인천시는 아직까지 대안 노선을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천시는 검단 신도시를 조성하는 서구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고 인천시장의 정책 결정 등을 이유로 들면서 대안 제출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끝내 인천시가 대안 노선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달 말, 그러니까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달 말까지 최종 노선을 결정하겠다는 대광위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바다로 좀 시선을 옮겨보죠.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현실화로 당장 좀 수산업계 걱정들이 많은데 최근 인천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연안부두라든가 소래포구라든가 여기서 일하시는 어시장 상인분들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판매에 직격탄을 맞았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특히 꽃게 금어기가 곧 끝나고 네. 본격적인 대목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상인들의 아쉬움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래포구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는 상인의 말을 빌리면
지난해 대비 어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 줄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선적으로 정부라든가 인천시에 대해서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요구하고 있고요.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유정복 인천시장도 전통 어시장을 방문해서 방문 식사도 하고 또 지원도 약속했는데 인천시의 계획 플랜은 어떤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저께 유 시장이 직접 어시장을 방문해서 갈치를 사서 방사능 검사를 의뢰했다라고 하고요. 네. 수산물 시식을 하면서 안전성을 어필을 했는데요. 또한 인천 시민들의 이게 수산물에 대한 안전 우려가 확산되자 인천시는 전담팀을 구성했고요. 관련 장비를 대폭 확충했다라고 합니다. 그 검사 결과는 수산물 기술지원센터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지 않도록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시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갖고 우리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좀 걱정스러운 게 이제 곧 꽃게철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대목인데 네. 참 어민들은 걱정 근심이 크실 것 같아요. 어떤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좀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을에 꽃게 조업 기간이 이제 다음 달 1일,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열리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인천시도 대책반을 가동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는 해양수산부, 해군 이함대 사령부, 옹진군 등 9개 관계기관이 모여서 연평도 어민 안전조업을 위한 대책 협의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회의에서 대책반은 어업 지도선과 함정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문제라든가 어선 위치 발신 장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문제라든가 이러한 조업 질서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이 꽃게 조업 기간이 열리게 되는데 연평 어장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서해 5도 접경 해역에서 무엇보다도 남북 간의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이겠고요. 또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민들의 오염수에 대한 우려도 또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계에 대한 걱정도 꼼꼼히 좀 챙겨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수현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